두근두근.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안녕하세요. 방송하기 전에 오디오 테스트 한번 할게요. 마이크 잘 들리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잠시 후에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은 확인. 저희 목소리 잘 바로. 들리시나요? 너무 잘 들리신다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고 건강해지기는 온라인 우리말 클래스.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 오후 3시 여러분 찾아온 최민재고요. 저는 최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여러분 요즘 오늘 아침 서울 아침 온도가 한 10도 안팎으로 되게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네, 그래서 춥잖아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되게 날씨가 쌀랑해져서 따끈한 국물 요리 생각나실 텐데 오늘 영수님이랑 같이 구운 채소 버섯 전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전골 만드는 거랑 또 다른 팁을 영수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기억을 해놓으시고 집에서 주말에 따끈한 식탁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 따뜻한 식탁을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즐겨보시고요. 이번 주 주말 10월 31일 밤 11시 59분까지 본인 개인 SNS에 자랑하신 URL을 복사해서 저희한테 DM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5분 선정해서 연도 이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좀 잘못 알려드렸어요. 10월 31일이 아니고 11월 1일. 네, 이번 주 일요일 11월 1일 밤 11시 59분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수님이랑 같이 간단하게 재료 설명을 하고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 소개 부탁드릴게요. 재료 소개 바로 할 건데 오늘 구운 버섯 채소 전골에는 버섯들은 이제 본연이 갖고 있는 깊은 맛을 이용한 버섯들을 사용할 건데 느타리 버섯, 그리고 표고버섯, 새송이 버섯, 팽이버섯, 그리고 집에 흔히 있는 채소로는 고추, 그리고 양파, 그리고 대파, 그리고 두부까지 준비하고 이제 찬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네네. 찬바람이 불면 이제 제철인 무와 배추까지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네, 이제 막 맛있는 맛이 들기 시작한 무와 배추 그리고 제대로 맛이 들 대로 든 버섯들을 이용을 해서 구운 채소 버섯 전골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럼 저희 국물은 그쵸. 네. 제가 얘기 드리지 않았는데 네. 오늘 한 전골의 키포인트는 전골 밑국물인데 네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밑국물은 뭐다? 연두 만능 밑국물이다. 우리 오늘 연두 만능 밑국물을 만들 건데 네네. 오늘은 연두 그리고 청양초를 이용해서 두 가지를 국물을 섞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칼칼한 맛까지 더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수님이랑 재료 소개했으니까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간단한 재료 손질은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네. 느타리 버섯 손질할 때 팁을 간단하게 네.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느타리 버섯이 손질이 되어 있지만 여기 위에 갓 부분을 위에 이렇게 자르면 쉽게 갈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주시면 될 거. 네, 밑에서 하다 보면 또 대두가 되거든요. 맞아요. 균형이 안 맞고. 그래서 위에서 보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사실 버섯이 되게 익숙한 식재료잖아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요 새송이 버섯이 저도 처음에는 새송이 버섯이라서 송이 버섯을 개량한 버섯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얘랑 친척이에요. 그래서 새송이 버섯의 정식 명칭이 큰 느타리 버섯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송이 버섯은 송이 버섯의 가족이 아니라 느타리 버섯의 가족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은 자주 먹던 버섯에서 좀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나박썰기가 아니라 이제 돌려 깎아서 연필 연필처럼 깎듯이 썰었어요. 그 이유는 네네. 이 표면적이 다양하게 넓게 나와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서 맛의 용출이 되게 쉽게 잘 되기 조금 때문에 더 맛이 잘 우러나올 수 있게 네. 연필깎이로 깎아주시면 되시고, 혹시나 내가 칼질을 조금 서툴러서 연필깎이처럼 이렇게 비껴 썰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나박썰기로 준비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영수님 알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비껴 써시면 표면적이 그냥 단촐하게 양면이 있는 것보다 넓어지기 때문에 더욱 시원한 맞아요. 무의 본연의 맛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버섯을 넣을 건데 오늘 버섯은 이제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그리고 새송이버섯을 먼저 넣을 거예요. 네, 팽이버섯은 숨이 빨리 죽기 때문에 넣지 않고요. 그 기름 안 넣나요, 영수님? 오늘 기름 안 넣는 게 저희 팁입니다. 오, 대박. 여러분들도 저희 클래스를 많이 보시면은 아셨을 텐데 기름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거꾸로 조리법을 사용해 볼 건데 약불에서 은근하게 이제 수분이 나올 때까지 버섯에 볶아주시면 오일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체 수분만을 이용해서 오일 사용량을 감소할 수가 있거든요. 네, 버섯 자체에도 수분이 많고 사실 버섯이 스펀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오일을 두르고 볶게 되면 기름을 엄청 많이 먹거든요. 이렇게 자체 수분을 빼주시면 기름 사용량 줄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버섯을 볶고 있는 동안 영수님께서 연두 만능 밑국물을 만들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두 만능 밑국물은 이제 물 500에 그리고 2스푼, 네, 연두 맞아요. 2스푼을 넣으면 되는데 오늘은 1리터를 준비할 거예요. 물 물 1리터에 넉넉하게.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두 4스푼. 네. 근데 저희가 오늘은 좀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청양초는 2스푼 1대1 비율로 해서 네네.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500에 2스푼만 기억을 하신 다음에 매운맛은 내가 매운맛 잘 먹는다 아니면 매운맛 선호한다 또는 아이들이랑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상황에 맞춰가지고 연두 양을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두 청양초 항상 흔들어서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네. 청양고추 우린물이 살짝 침전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전에 꼭 흔들어서 사용하시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밑국물을 만들어 놓고 하면은 제가 밑국물 만드는 동안 버섯에서 벌써 수분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버섯에서 지금 수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름을 하나도 두르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버섯이 촉촉한 상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버섯 자체 수분이거든요. 이게 스펀지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버섯의 자체 수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먼저 볶는 작업을 해주시고요. 오늘 저희는 주물팬 활용했는데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코팅된 팬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버섯 본연의 수분을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코팅이 되지 않은 팬을 사용을 하면은 버섯이 달라붙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코팅을 해서 코팅이 된 팬에 조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내가 코팅된 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요 구운 버섯 채소 전골을 하실 때는 후라이팬 같이 코팅된 팬에다가 한번 볶으신 후에 조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를 전달해 드리면서 이제 버섯에서 충분히 수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영수님께 제가 냄비를 바톤 터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민재님이 너무 잘 볶아주셨는데 여기 한쪽으로 모은 후에 기름 사용량을 오늘 상당히 줄여볼 건데 네. 기름 오늘은 한 수저만 넣고 저희가 오늘 사용한 게 표고버섯 2개에다가 뭐 새송이버섯도 하나 막 이렇게 되게 많은 양인데 이게 거꾸로 조리법을 사용을 하시면은 기름만 한 스푼으로 모두 볶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버섯이랑 오이를 넣은 상태에서 채소, 대파랑 두부를 고추를 제외하고 나서 중불에서 은근하게 채소가 반쯤 익을 때까지 조리를 해줄 거예요. 네, 이때는 약간 좀 노릇노릇하게 볶아주시면 되고 노릇노릇하게 된 부분이 끓여지면서 또 구수한 맛이 나기 때문에 볶듯이 구워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저희 뭐 닭갈비라든지 맞아요. 이런 볶음 요리 할 때 이게 볶음과 구이의 중간 정도 되는 것처럼 볶아주잖아요.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볶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채소를 볶게 되면은 네네. 채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향미라든지 그런 맛들이 조금 날아가게 되어 있는데 네네.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운맛이 조금 날아갈 것 같고 이제 무나 이런 수분이 많은 것들은 물 비린내가 날 수가 있는데 그런 네네. 것들은 되게 상당히 휘발되고 또 버섯 같은 것들은 이제 본연이 가지고 있는 깊은 맛이 상당히 용출되니까 전골에 상당히 맛있는 맛들이 네. 많이 우러나오겠죠? 사실 오이를 살짝 더해서 볶아주면서 채소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고기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고기나 해산물이 넣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후에 영수님이 두부 넣어주실 거거든요. 그 두부 넣을 때 해산물이나 고기를 넣으셔서 색깔 변할 때까지만, 왜냐하면 고기나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랜 시간 조리를 하게 되면은 질겨지기 때문에 그거 유의를 하셔서 두부 넣을 때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노릇하게 볶아진 것을 보이실 텐데 네네. 이제 육수를 넣을 거예요. 네. 육수만 연두 만능 넣고 국물을. 네. 네. 이 연두가 자연공 발효액에 채소 우린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고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부족한 맛 없이. 맞아요. 네. 혹시 채소들 사이사이에 빈틈이 있다면 연두가 그 빈틈을 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버섯이 가을이 제철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재배버섯으로 소비자들께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 혹시 간혹 가다가 버섯에서 쿰쿰한 향이나 시큼한 향이 느껴진다라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 이 연두에 들어있는 채소 우린물이 그런 것들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은 청양초까지 영수님, 연두 청양초까지 영수님이 1대1로 섞어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칼칼한 맛까지 더해서 원래 가을은 청고마비 살이 찌고 입맛이 도는 계절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쵸. 거기에다가 입맛을 약간 2배로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저희가 연두 만능 밑국물이 500에 2스푼인데 오늘 저희가 1리터를 만들었어요. 이 1리터를 만든 이유는요, 원래 전골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진 요리인 줄 아시나요? 전골이 옛날 고려시대 때 전쟁을 할 때 투구 있잖아요. 이 투구에 식량들을 다 넣고 모닥불에다가 끓이면서 그 전쟁을 치르던 병사들이 먹던 음식에서 유래가 된 게 전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골은 항상 테이블 위에서 끓이면서 먹는 요리다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날씨도 춥다 보니까 이 국물 요리를 먹다 보면 또 국물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미리 뭐 육수를 끓여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내가 준비해 놓은 육수를 다 썼는데 국물이 부족해지면 물을 부으면서 그런 걱정을 하시잖아요. 맛이 온해지면 어떡하나. 근데 연두 만능 밑국물을 물에다가 연두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부족한 육수들을 밑국물들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전골 먹고 나면은 항상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전 탄수화물 그렇죠. 생각이 나거든요. 예, 국물 딱 먹으면 소주 한 잔 딱 생각나고, 그리고 건더기로 채소들을 먹으면서 이 뭔가 채소로 채울 수 없는 이 든든함을 탄수화물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칼국수나 뭐 죽 이런 거 생각이 나게 되는데, 국물 먹고 나면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물이. 그럴 그쵸. 때 연두 만능 밑국물을 추가해 주셔가지고 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칼국수 면이라든지 냉장고에 남아있던 찬밥, 그리고 남아있던 채소들 곱게 다져가지고 죽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넉넉하게 연두 만능 밑국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육수에 팁이 있다고 하면은 뜨거운 물로 하게 되면은 팔팔 끓고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붓게 되면은 육수 자체에서 이제 채소의 맛이라든지 그대로 풍미가 그대로 상승되고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맛이 변화가 급격하게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오, 좋을 이거 것 완전 같아요.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맛있는 국이나 전골,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국물의 맛을 진하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차가운 물을 넣지 마시고요, 옆에 물을 뜨겁게 끓여놨다가 그 물을 넣으시면은, 특히 이거 하나 팁인데, 미역국이 되게 오래 끓일수록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역국 같은 경우에는 찬물을 넣는 것보다 옆에 팔팔 끓는 물을 끓여 두었다가 미역을 볶은 다음에 그 끓인 물을 넣어서 미역국을 끓이시면 훨씬 더 맛의 증폭이, 맛과 향의 증폭이 돼서 맛있는 미역국을 끓일 수 있다는 거. 또 저희가 1인 가구, 2인 가구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국을 소량 끓이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맛이 우러나지 그렇죠.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오늘 영수님 알려주신 것처럼 끓는 물 넣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준비해 놓은 팽이버섯을 올려줄 거고, 그리고 대파도 같이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제 위에 고추를 조금 준비했는데 고추는 이제 매운맛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정도로만 연두 네네. 청양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명 오늘은 용도로만 매운맛은 연두 청양초로 잡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예뻐 보이려고 저희가 화장의 개념으로 그렇죠, 청고추, 홍고추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골은 완전히 끓여서 먹는 것이 아니라 끓이면서 먹는 요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이들을
완성 테이블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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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거 완전 지금 이거 보신 분들은 퇴근길에 버섯 한 팩이랑 요거 한 병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냄새가 엄청 좋은데 버섯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 2인 가구가 많으시다 보니까 종류별로 새송이 따로 사고 뭐 느타리 따로 사고 이렇게 하시면은 버섯 남는 거 처리하기 힘드실 때 있거든요. 그쵸. 근데 요즘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은 모든 버섯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거 한 팩 주문하시면 1인 가구, 2인 가구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남기지 않고 구운 버섯 채소 전골 즐기실 수 있고요. 여기 옆에 있는 양념장은 저희가 3회 때인가 아마 밀푀유 나베를 했을 텐데 그때 소개해드린 양념장이거든요. 이 양념장에 대한 레시피는 이따가 저희 방송 다시 공유 드릴 때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영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연두마늘 밑국물 추가해가지고요. 냉장고에 있는 채소들이랑 달걀, 김가루 맞아요. 얹어서 죽도 끓여봤고요. 그리고 배추나 버섯, 무처럼 건더기 조금 남아있을 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칼국수면 넣어서 칼국수까지. 오, 지금 댓글 주신 분 중에서 만두간장으로 찍어도 되겠나요 하셨는데 만두간장 뭐 이런 거 집에 있으신 분들 어떤 거 원하시는 뭐 초간장 뭐 이런 소스 이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집에 다른 소스 만들 여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오늘 연두만능 밑국물 만드는데 연두를 사용했기 맞아요. 때문에 이렇게 소스까지 같이 만들어서 찍어서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뜨거운 면을 잘 못 먹는 편인데 네네. 저는 전골이나 샤브샤브 이런 거 먹을 때는 꼭 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집에 있는 라면 타리면도 괜찮고요. 뭐 우동면, 칼국수면, 쌀국수 원하는 거 다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약간 양이 많아 보이실 거예요. 평소에 클래스가 저희가 4인분 기준인데 오늘은 원래 2인분 기준인데 오늘 저희가 4인분 기준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맞아요. 전골 같은 경우는 좀 양을 넉넉하게 끓이셔서 재료의 맛이 충분히 우러나오게 해주셔야 맛있기 때문에 4인분으로 제한을 드렸고, 내가 혼자 살고 있거나 둘이서 살고 있다 하시더라도 이 전골만큼은 저희가 4인분 만들어 드신 다음에 저녁에 밥이랑 같이 한번 드시고 또 남은 거는 다음날 칼국수나 뭐 죽으로 이렇게 함께 즐겨보시기를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레시피는 뭐 2인분짜리를 1인분으로 줄여도 맛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 요 국물 요리 같은 경우는 좀 뭉근히 끓이면서,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100% 완성이라고 하기보다는 끓이다가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테이블에 세팅을 했는데요. 테이블 위에서 끓이면서 한 15분 이상 정도 충분히 끓이면서 드시면 더 맛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 지금 댓글에 아이디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수제비 넣어도 되겠냐고. 너무 좋죠. 네, 수제비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변에서 추천해 준 건데 이 전골 국물이 자작자작해졌을 때 짧은 그 쇼파스타면 있잖아요. 그거 넣고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졸여 먹으면 또 그것도 되게 별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정말 요 쌀쌀해진 날씨 너무 딱 맞는 그런 메뉴로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 영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기름 없이 약불에서 버섯 볶는 거, 그리고 채소 넣을 때는 오일 넣고 나서 약간 불을 세게 해주는 거, 그리고 연두만능 밑국물, 이렇게 세 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구운 버섯 채소 전골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고요. 늦게 오셔서 이벤트 안내 못 들으신 분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이 메뉴들 개인 SNS에 공유해 주시고요. 이번 주 일요일 11월 1일 밤 11시 59분까지 저희 인스타그램 DM으로 URL 보내주시면 5분 선정해서 연두 2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오늘 바쁘신 업무 때문에 저희 방송을 챙겨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오늘 저녁 6시 이후로 저희가 자세한 레시피와 함께 연두 인스타그램 연두 인스타그램이랑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요리 에센스 연두를 통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레시피랑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요, 제가 바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본가가 부산이라서 바다를 진짜 좋아하는데 부산까지 자주 가기는 너무 힘들고, 그쵸. 요즘 교통이 되게 편해져가지고 강릉, 속초 이쪽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쵸. 강릉에서 제가 얼마 전에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고 온 메뉴가 있는데
어떤 메뉴죠? 꼬막 비빔밥이 꼬막 비빔밥. 네, 그냥 강릉에 분명히 꼬막이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가 꼬막 비빔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꼬막 비빔밥을 너무 자극적이지 않지만 한 숟가락 떠먹으면 밥그릇과 숟가락이 마찰음이 날 때까지 긁어 먹게 되는 꼬막 비빔밥을 다음 주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시장에서 꼬막 한 주먹 정도, 그럼 한 300g 정도 돼요. 꼬막 한 망, 또는 나 꼬막 삶기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골뱅이 통조림, 네. 꼬막 통조림이랑 연두 청양초 준비해서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와 함께 랜선으로 강릉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해요. 너무 요새 좋네요. 또 갑자기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위험하니까 이불 밖은 위험해요. 집안에서 연두와 함께 맛있는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오후 3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